오늘 영상은 낙엽, 왕겨, 억새를 이용한 유기물 퇴비 만들기입니다.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거나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화학 비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퇴비를 만들어서 작물을 기르고 싶지만 어떻게 퇴비를 만들어야 할지 막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퇴비 관련 자료를 공부해 보려고 해도 정보 자료마다 그 방법이 각각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낙엽 등 유기물이 퇴비로 되려면 미생물로 잘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다 보니 사람마다 그 방법이 제각각이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퇴비를 만드는데 꼭 알아야 할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물은 퇴비 재료인 낙엽, 왕겨, 억새, 그리고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퇴비 재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퇴비를 만들려면 퇴비 재료 외에 무엇을 첨가해야 할 것인지가 되겠네요. 낙엽 등 퇴비 재료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야 퇴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퇴비 재료에 미생물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물질을 추가해 주어야 퇴비를 잘 만들 수 있겠죠.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랍니다. 첫째, 퇴비 재료의 수분이 60% 정도가 되도록 물을 뿌려줘야 하고, 둘째, 낙엽 등과 같이 탄소 함량이 높은 퇴비 재료를 분해하려면 질소 함량이 높은 재료를 추가해 주어야 하고, 셋째, 퇴비 재료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많이 공급해 주어야 하며, 넷째, 낙엽 등은 산성이 강한 재료를 퇴비화할 때에는 알카리성 재료를 추가하여 미생물이 좋아하는 pH 농도를 맞추어 줘야 합니다. 요약 정리하면 퇴비 재료 외에도 물과 질소 공급원으로서 요소, 미생물 공급원으로서 부엽토, 알카리성 재료로서 재나 석회를 추가해 주어야 좋은 퇴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 재료에 첨가할 재료로 물, 요소, 재, 그리고 부엽토도 준비했습니다. 퇴비 재료에 첨가할 재료인 물과 억새를 태운 재, 그리고 요소는 물통에 섞어 두었답니다. 요소는 화학 비료를 물에 녹여서 사용하거나 소변을 사용하면 됩니다. 미생물이 잘 활동하게 하려면 화학 비료보다는 소변이 훨씬 유리하고 자연 친화적입니다. 물에 혼합하는 비율은 요소는 5%, 재는 2%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하여 만들고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증상에 따라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물에 재와 요소를 섞고 보니 마치 김치를 담거나 깻잎 무침을 만들 때 갖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고 보니 김장을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것이나 퇴비 재료를 미생물이 분해시키는 것도 다를 바가 없네요. 이제 퇴비를 만들 장소에 퇴비 재료를 넣을 박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어포트 화분 또는 요술 매직 화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규격은 가로와 세로 각 1m, 높이 50cm입니다. 1m 단위로 접혀 있는데 5m로 잘라서 4m는 사각형으로 경계 테두리를 만들고 1m는 중첩이 되도록 한 다음 고정용 나사를 박아서 형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네 군데에 하우스용 파이프를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키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계용 박스나 퇴비를 담을 통이 없다면 그냥 땅에 재료를 놓으면 되므로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겨울에는 거름과 맞닿게 되는 공기가 차가우므로 온도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직접 높여주기는 어려우므로 퇴비 더미를 크게 하여 재료의 밀집도를 높이면 퇴비 내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즉, 퇴비 더미 높이를 50cm로 하는 것보단 1m로 하면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어 퇴비를 만드는 데 더 유리하겠죠? 가로, 세로, 높이를 각 1m로 하면 1루베 큐브가 되겠네요. 박스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박스 안에 재료를 투입할 순서네요. 먼저 억새를 맨 아래에 깔고 물을 좀 뿌리겠습니다. 억새는 보온성이 있고 무거워서 바람에 잘 날리지 않지만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린 특성을 갖고 있답니다. 따라서 억새를 깔아두면 박스 안에 있는 재료를 보온하고 재료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낙엽을 30cm 정도 높이로 깔겠습니다. 그리고 부엽토를 넣고 물, 요소, 재 등 첨가물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은 보온성이나 보습성은 좋지만 바람에 날리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퇴비화 속도도 비교적 빠르답니다. 낙엽을 밟으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왠지 낭만에 빠지는 것 같군요. 불현듯 고등학교 책에 나왔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수필이 떠오르네요.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고했었죠? 어쩌면 불멍 중에 최고는 낙엽 불멍이 아닐까요? 오감을 모두 자극하니까요. 다음으로 우리 농원에서 엊그제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가 많아 그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나무 가지는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수분 함량이 많아 퇴비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답니다. 이 나무가지를 중간에 넣어 놓으면 퇴비 속의 공기 흐름을 좋게 하게 하여 미생물이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낙엽 20cm 정도를 더 깔고 다시 부엽토와 첨가물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와, 낙엽이 한가득이네요. 우리 스마트 농원은 과학 영농과 자연 농업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영농에 기반하면서도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풀과 벌레를 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자연의 본래 활동에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도 억새로 덮어서 퇴비 재료를 보온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억새는 키가 크고 부피도 커서 잠시만 베어도 푸짐하더라고요. 이 억새를 태우면 화력도 좋고 그 재는 퇴비 재료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검은색 비닐로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덮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얇지만 온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당초에 부직포를 덮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겨울이니까 온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비닐로 덮게 되었답니다. 만약 겨울이 아니라면 부직포로 덮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흐름을 좋게 해서 미생물의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아차, 왕겨를 빠뜨렸네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더니만 어쩔 수 없이 비닐을 걷고 다시 작업을 해야겠네요. 맨 위에 있는 억새까지 걷어내고 왕겨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요소, 재 등 첨가물도 뿌려야겠죠. 왕겨는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좋지만 분해 속도가 낙엽보다 2배나 느리답니다. 그래서 퇴비더미 가운데에 넣어 분해를 촉진해야 하는데 뒤늦게 추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에 두게 되었네요. 다음에 퇴비를 섞어줄 때 가운데 위치로 바꿔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음 영상에는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퇴비에서 악취 또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퇴비와 진행 속도가 늦어질 때 대처 방법과 주기적인 관리 방법, 특히 유기물 퇴비화에 필요한 탄질비 등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낙엽 등을 이용한 퇴비 만들기 영상 어땠나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